기각에서 각하로 바뀌었다고요? 여기 보면 기각하라도 있고 뭐 각하 주장도 있고 막 섞여 있네요. 지금 양쪽 사진이 양쪽 나눠져 있는 건데요. 기각 주장에서 각하 주장으로 최근에 어떤 생각이 바뀐 거다. 이건 키워드인데요. 일단 영상으로 그 내용을 어떤 변화가 좀 보이는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대통령에 대한 고소 제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각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럼 요 방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다 그러네요.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헌재 설명이 나왔네요. 아, 근데 선고 날짜 지정 설명이 아니군요.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오늘 공지 안 합니다. 공지 안 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. 아, 선고일 공지 오늘 안 합니다라고 공지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지금 보니까 오후 6시 지나갔어요. 지금 일과 시간 지나갔습니다. 지금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. 헌재가 오늘 설명을 내놨는데 탄핵 심판 선고 날짜 오늘 공지 안 한다는 공지를 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내일은 또 어떤 설명이 나오는 겁니까? 안 나오는 겁니까? 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. 자, 방금 전에 영상으로 확인해 봤던 내용 좀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보죠. 이게 전 여당 내에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그동안 쭉 내왔잖아요. 근데 그 반대를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이 주장들이 있었는데 지난 양쪽 사진이요. 이달 초 사진이고 이게 어제 사진이에요. 그럼 시차가 좀 있거든요. 근데 이달 초 사진은 보시면은 탄핵 기각하라예요. 탄핵 기각. 근데 어제, 그럼 오늘도 그래요. 탄핵 각합니다. 기각에서 각하로 바뀌었어요. 주장하는 바가. 기각은요. 헌법재판소가 뭔가를 다 이런저런 증거나 이런 걸 다 따져봤는데 아, 이거는 탄핵할 이유가 안 됩니다라고 안 받아주는 거고요. 각하는 탄핵 소추한 절차 자체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따져볼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라고 해서 아예 그냥 배제해버리는 겁니다. 다르죠, 조금. 김철원 교수님. 근데 지금 여당 내에서 나오는 주장이 기각에서 각하로 바뀐 것 같은데 글쎄요,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라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뭐 영향을 받은 겁니까?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저는 일단은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라고 하는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. 예. 근데 최근에 이제 기각에서 각하로 바뀐 건 보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면서 어떤 절차적 어떤 흠결 문제가 드러났거든요. 어떤 공수처 어떤 수사권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두 번째로 보면 최근에 그 곽종근 전 특수정 사령관이 예. 지인들하고의 통화 과정에서 내란죄로 엮겠단다 하는 그런 새로운 발언들이 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이게 어떤 그 탄핵 심판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부분하고 내란죄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내란죄를 뺀다 또는 내란 행위를 뺀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사기 탄핵이 아니냐 국회에서 재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아마 그 각하라는 얘기가 있다가 최근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라는 부분 그리고 곽종근 전 특수정 사령관에 대한 어떤 내란죄를 깼단다는 그런 발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아마 탄핵 기각에서 탄핵 각하 쪽으로 여론이 달라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각하 중에 조금 과하게 나간 게 보면 그럼 결국 8명의 재판관이 10여 차례 증인 신문을 하고 한 달여 차례 동안 했던 것들이 각하게 된다는 건 처음부터 잘 할 필요가 없었던 걸 했다는 거예요. 이걸 따져볼 상황이 아닙니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처음부터 그렇게 되면. 각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와서 각하를 해버리면 8명의 재판관들이 한 달여 차례 개헌권 지부라든가 10여 차례 증인 신문한 건 도대체 뭐가 되냐. 그렇기 때문에 각하라는 주장은 제가 볼 때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부각하고 싶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마음에 담겨 있는 건 탄핵 반대고 탄핵 기각이 정상적인 어떤 주장이다 이래 보입니다. 아, 그보다 조금 더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다. 그 말씀으로 들리네요.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있는 이 단체 대화방, 그 메신저 대화방인데 그게 전체 의원이 다 들어가 있는 방이 있고요. 또 이렇게 누구와 누구만 따로 또 이렇게 대화하는 방이 있다 그래요. 정리해봤습니다. 일단 이게 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갈라진 방이라 그래요. 일단 이 단체 대화방 이름이 헌재라고 써 있는 방이 있대요. 근데 여기는
61명이 들어가 있는데 탄핵 반대파들이랍니다. 여당 내에서.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밑에 보면 이런 글들이 최근에 올라왔대요. 탄핵 심판 각하 기각 촉구 위한 릴레이 시위 합시다. 뭐 참석 의원 대상은 누구고요. 등등등 뭐 이런 걸 공지한답니다. 61명이 들어있는 헌재란 이름의 탄핵 반대파 대화방. 그리고요. 다른 대화방은 한 20명쯤 있다 그래요. 시작2라는 이름인데 여기는 탄핵 찬성파라고 통상 불려요.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친한계 의원들로 불립니다. 지난해 전당대회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를 위해서 뭉친 의원들, 여기 뭐 이름도 적혀 있죠. 이런 분들이 한 20명 정도 따로 또 대화방을 갖고 있다 그래요. 강성필 부대변인. 네. 제3자 시각으로서 네. 지금 이 경쟁 정당 상황인데 네. 이게 단순히 단톡방일 수도 있지만 이게 향후에 여당 내 분열의 단초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? 저 단순히 단톡방의 문제가 아닙니다. 저거 방송에까지 저렇게 오픈이 될 정도면은 예. 당내에서는 확실하게 전선이 확 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는 저렇게 이제 일종의 주류와 비주류로 계속 공존할 겁니다. 그러니까 친한동훈계는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 쪼개져서 밖으로 못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혁신당 봤잖아요. 나가면 어떤 모습인가? 예, 정치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. 주류 안에서 비주류 해야 된다고. 그래도 주류라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춥습니다.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의 리더십이 있는지도 저는 의문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쪼개지지 않고 주류와 비주류로 남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그렇군요. 제3자의 시각으로 좀 분석을 해 주셨어요.